자, 134페이지 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온도와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그 온도라는 건 그치? 결국 온도와 입자의 운동. 그러니까 결국 이 온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따뜻한 온자에다가 정도 도자, 따뜻한 정도, 따뜻하고 찬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온도라고 하거든. 따뜻하고 찬 정도 온도라고 하는데 이 따뜻하고 찬 정도가 이제 입자 운동이랑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따뜻하면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된다? 활발하다 이런 얘기인 거고, 차가우면 활발하지 않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뭐라고 했지? 그 진공으로 된 이렇게 마호병 같은 데다가 물 넣고, 그치? 흔들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나중에 뜨거운 물이 된다고 그랬지, 그치? 실제로 껴보면, 그치? 그래서 온도하고 입자 운동은 되게 밀접한 관련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보면 이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바로 열 에너지 형태로 나타나거든. 그래서 열이 되게 많다는 거는 분자들만 되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있으면 따뜻한 공기 입자들이 되게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 찬 공기에 비해서. 그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온도하고는 이제 그런 관계가 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치, 열의 이동에 관한 이야기야. 그치, 열의 이동. 그럼 열 에너지는 어떻게 이동해? 근데 열 에너지는 간단해. 어떻게 이동한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고온이냐 저온이냐는 서로 상대적인 거야. 그치? 뭐 선생님 키가 180인데 뻥이야. 하시는데 이게 상대적인 거지. 서장훈보다는 작은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뭐 선우보다는 쌤이 조금 큰 거 같아. 그치? 이제 그런 거를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고온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가 100도면 여기가 200도 그러면 200도 쪽이 고온이 되는 거지.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열 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어. 그래서 이런 온도가 이렇게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렇게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데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오지, 우리 책에서. 그치? 방법이 어떻게 세 가지가 나오냐면, 하나는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열을 전달해주는 물질을 우리가 이제 매질이라고 해요, 매질. 근데 매질이 이제 있는 경우하고 매질이 없는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겠어. 그치? 그래서 매질이 있는 것 중에 우리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액체나 기체인 경우 이럴 때는 어떤 방법? 대류라는 방법을 이용을 하시는 거지. 그리고 그게 아니라 고체인 애들은 어떻게 해요? 전도라는 방법을 쓰지. 전도. 그리고 마지막 매질이 없을 때는 뭐를 이용한다? 복사를 이용한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지, 그치? 그래서 뭐 복사의 대표적인 게 태양 복사 에너지지.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는 진공이야, 그치? 실제로 거의 아무런 게 없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에너지가 어떻게 날라오니? 그러면 복사 에너지 형태로, 전자기파 형태로 날라오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쏘는 거지. 에너지를 직접 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네들은 이제 매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간접적으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인데, 이제 전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지, 그치? 촛불이 있는데 여기다가 젓가락을 이렇게 쇠 젓가락을 이렇게 대고 내가 잡고 있어. 그러면 조금 있다가 뜨거워 하겠지, 그치? 왜? 여기 있는 애들이 계속 열 진동을 해가지고 옆에 있는 입자들에게 열 에너지를 계속 전달을 해주는 거야. 자기는 제자리에 있으면서 진동을 해가지고 이쪽에다 갖다 주는 거지. 뜨거워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이제 대류는 이런 거지. 라면 같은 거 끓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냄비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물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계속 한 바퀴씩 순환을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열을 받아서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 거야. 열을 받으면은 부피가 팽창하고, 부피가 팽창을 하면은 밀도가 작아지니까 위로 뜨는 거야.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은 다시
공기 중에 식혀서 식히면 다시 열수축이 돼서 부피가 작아지니까 밀도가 커지니까 다시 무거워져서 내려가는 거지.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순환을 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대류라고 하지.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뭐 비유를 보통 많이 하지. 물건을 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지환이한테 분필을 준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던지면 어떻게 준 거야? 복사 형태로 준 거죠. 복사 형태로 준 거고, 만약에 내가 선우한테 야 분필 좀 줘서 전달 이렇게 가면 뭐로 어떻게 간 거지? 그치, 전도로 간 거지. 전도로.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지환이한테 선우한테 좀 갖다 줘 해서 셔틀을 시켰다. 그러면은 이제 대류로 간 거지, 그치? 대류로 간 거다. 그런 거가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겠어요. 그래서 나온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열이 이동을 한다. 그런 내용이고. 그때 이제 135페이지는 다 같이 풀었어. 맞지? 네, 다 같이 풀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특별히 풀다가 질문 있으면 얘기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이동 방법까지 했고, 그래서 냉난방기구를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치? 요거랑 관련해서 냉난방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런 점이지. 정도 앞에서 뭐라고 쓴 거예요? 뭐라고? 정도라고 써진 거. 아, 따뜻하고 찬 정도, 따찬 정도. 미안해. 저번 시간에 한 거라서 좀 많이 안 썼네. 그래. 이상한 거 있으면 늘 물어봐. 나는 또 생각을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냉난방기구 설치가 나오고, 냉방기구, 난방기구. 그러니까 여름에 너무 더우면 우리 못 키니 에어컨 켜, 그치? 에어컨이 어딨냐 지금? 저 위에 있지, 그치? 그 왜 에어컨을 위에다 놓지? 바닥에 있는 에어컨 본 적 있어? 없지. 왜 그러냐면 여기 냉기가 나오잖아. 찬 공기가 나오면 찬 공기는 어떻게 돼? 그치? 부피가 작아지니까 밀도가 커서 무거워져. 그치? 그러니까 공기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밑으로 쫙 깔면서 순환이 한 바퀴 쫙 일어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냉난방기구는 어느 쪽에다가 집에 위쪽에다가 설치를 하지. 위쪽에다가 설치를 하고, 반대로 이제 난방기구, 난로 같은 경우는 보통 또 밑에 설치해. 편하게 설치도 하지만, 그치? 밑에다가 보통 설치하지. 왜? 난방기구 가열을 하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방 전체를 데우려면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난방기구는 왜? 아래쪽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뭐랑 관련돼 있어? 이게 세 개 중에 굳이 하나를 얘기하자면, 굳이 하나를 얘기하자면 뭐랑 관련된가? 기체를 데워야 되는 거지, 방. 그치? 그러니까 대류랑 관련돼 있는 거야, 이거는. 그치? 대류랑. 물론 난방기구 중에 뭐 이렇게 대류를 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냥 뭐 엄청 뜨거워서 빨간 빛을 쏘는 애들도 있잖아. 그치? 복사 형태로 좀 내놓는 애들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관련이 있지만, 뭐 주된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대류랑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3번에 이제 그런 내용이 설명이 돼 있고, 그 다음 내용이 이제 뭐랑 관련되냐면 요거랑 좀 다른 거지. 단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단열이라는 말은 열을 차단한다 이런 거지. 열을 차단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열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려면 결국에는 여기 나온 세 가지, 대류, 전도, 복사, 이거를 전부 다 차단하는 거지, 그치?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거를 얘기한다. 차단하는 걸.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를 차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치? 전도, 대류, 복사, 전도, 대류, 복사, 이거를 차단하는 것들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게 이제 보온병, 주택의 이중창, 스타이로폼, 아이스박스, 방한복 이런 것들 나와. 근데 책에 나온 걸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 일단 그 보온병 보면은 이중막에 플라스틱 해가지고 일단은 보통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 보통 철로 잘 안 돼 있지, 그치? 금속으로 잘 안 돼 있어. 왜냐면 금속은 전도를 정말 잘 시켜.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안 쓰고 대신 플라스틱을 쓰는 거지, 그치? 그래서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도 차단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이중벽 사이의 진공 공간, 그러니까 진공을 중간에 왜 만들었을까? 이 얘기는 보면은 여기 이제 전도나 대류가 안 일어나게 아예 매질이 없다는 얘기지. 진공이라는 건 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매질이 존재하지 않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은 복사는 되지 않느냐? 우리 눈에는 사실은 잘 안 보이지만 적외선이라는 그 전자기파가 실제로 나와. 우리 몸에서도 사실 나오지. 근데 우리가 못 볼 뿐이야. 그럼 그런 애들이 이제 나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안쪽에다가 이제 보온병 내부에 은도금을 한다고 돼 있어. 그래서 복사 형태로 나가는 것도 반사를 시켜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게.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한 차단들을 모두 막는 거지, 그치? 이 보온병은 잘 나와 생각보다. 그래서 보온병 좀 잘 정리하셔야겠고, 자 오른쪽에 보면 주택의 이중창이나 스타이로폼이 나와. 자 벽돌 사이에다가 스티로폼을 보통 집어넣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애가 뭐를 한다? 공기가 있다는 거예요. 따뜻한 공기가 열의 이동. 근데 공기가 있다는 얘기는 대류가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중요한 건 뭐야? 전도에 의한 차단을 한다는 거지. 전도에 의한. 이 부분을 차단한다.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게 뭔지를 잘 봐야 돼.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이중창이 있지. 이중창 사이 공기층. 만약에 이게 진공층이면 대류도 차단을 하겠지. 그렇지만 그냥 공기층은 있기 때문에 대류까지 차단할 수는 없지만 전도 정도까지는 차단할 수 있다는 거지. 유리하고 유리 사이가 간격이 있으니까. 그래? 고체 매질을 띄워놓은 거잖아, 적어도. 근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 자, 그렇게 돼서 이런 애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고. 자, 136페이지에 이제 열평형으로 가도록 하자. 열평형. 그러니까 별이 아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면 이동을 해? 뭐 이런 거지, 그치? 언제까지? 고온이 끝날 때까지 혹은 저온이 끝날 때까지. 그럼 그게 언제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고온인 물질이 있어. 그러니까 뒤에서 실험으로 나오는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 온도계를 딱 재고서 여기다가 찬물을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를 하냐면 여기다가 뜨신 물을 넣어놔. 반대로 해도 상관없지. 뜨신 물을 이렇게 넣어놓고서 여기다가 각각의 뭐를 하냐면 온도계를 꽂아놓는다. 온도계를 이렇게 꽂아놓고 열을 차단을 시켜. 그랬을 때 얘네들이 온도가 이제 처음에는 얘가 상당히 높았겠지, 그렇지? 그리고 얘도 온도가 상당히 낮았을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고온인에는 온도가 좀 떨어지고 저온인에는 온도가 올라가서 어느 순간에 서로 어떻게 돼? 온도가 똑같이 지는 순간까지 내려간다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고온이나 저온이라는 개념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근데 그때부터는 열 에너지가 흐르지가 않는다고. 그 상태를 얘네 둘이가 열 평형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고온인 물체하고 저온인 물체가 있는데 y축을 지금 온도로 잡고 온도라고 하고 x축을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고온체에서는 온도가 처음에 높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계속 어떤 특정한 온도로 그리고 저온인 물체는 저온에서 계속 특정한 온도로 이렇게 수렴을 하게 한 곳에 이렇게 모이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 요런 상태, 이 시간이 지난 이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때를 열평형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평형 상태, 이렇게 열평형 상태라고 한다. 이걸 열평형 상태. 그래서 고온체하고 저온체에서 온도가 똑같아질 때까지 그 열이 흐르게 된다는 얘기야. 자, C 한번 같이 보고 확인해 보자.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했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여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열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열평형. 옥차가 안 썼구나. 이거를 우리가 열평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열평형. 그런데 자, 첫 번째, 열평형 상태가 되면 두 물체의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치? 온도가 일정하지. 그치? 일정 온도가 된다. 그치? 그리고 열을 얻으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이르면 둔해진다. 그러니까
고온체는 여기서 온도가 높을 때가 되게 입자의 운동이 비교적 활발했다가 이쪽으로 가면서 약간 이제 둔해지는 거가 되고, 얘는 상대적으로 되게 둔해졌다가 활발해지는 거지. 근데 상대적인 거지. 사실은 이때의 운동 상태는 서로 비슷한 거야. 그치? 근데 그 전에 비해서, 그치? 그 전에 비해서 이렇게 서로 비교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온도 차이가 클수록 열의 이동량이 많다. 그러겠지. 얘가 만약에 뭐 80도 이런 게 아니라 100도 뭐 그러면은 더 많은 열 에너지가 흘렀겠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더 낮았으면 더 많은 열 에너지가 흘렀을 거야, 그치? 그래서 온도 차가 클수록 열의 이동량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거기에서 136페이지 보면, 그치? 자,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어 온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입자의 운동이 둔해진다.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열을 얻어 온도가 높아진다.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래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때가 어떤 상태? 열평형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은 열량. 결국에는 얘가 잃은 양이나 얘가 얻은 양은 서로 같아야 되겠지. 열 에너지 입장에서는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디서 우리가 이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걸 어디에서 이용을 하냐면, 우리가 온도 측정. 첫 번째, 온도 측정을 할 때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온도를 측정을 한다는 건 온도계도 온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온도계를 꽂고서 여기 있는 이 물체하고 서로 열평형이 될 때까지 열 에너지가 흘러서 그때 온도를 재는 거지. 대신 온도계는 되게 얇아.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너무 등치가 크거나 그래서 열을 많이 흡수하거나 그러면 이 물체의 온도에 영향을 주겠지. 그러니까 대신 열 등치를 작게, 그러니까 질량을 작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겠지, 그치? 그럴 때 쓸 수가 있겠고, 또 두 번째, 그치? 뭐 한약팩을 뜨거운 물에 넣는다. 한약팩 얘기가 나와. 집에서 이제 보면은 이거를 데울 때 어떻게, 물론 이제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간편하지. 근데 그런 거가 아니라 이제 중탕을 해서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이걸 가열을 해서 뜨신 물에다가 물을 한다. 한약팩을 이렇게 집어넣지. 그래서 언제까지? 이 물에 있는 열 에너지가 도달해서 열평형이 이룰 때까지. 그치? 그래서 이걸 다시 빼서 먹으면 된다. 이런 얘기고. 냉장고에 넣는 것도 사실은 열평형을 이루는 거지. 냉장고 안쪽의 농도하고 음식의 농도가 결국 열평형을 이루는 거니까. 그리고 뭐 마지막에 이제 생선을 얼음 위에 신선하게, 그치? 생선이랑 얼음 이런 거 뭐 아니 굳이 우리가 뭐 아이스박스 안에서 뭐 드라이 아이스나 이런 역할들이, 그치? 베스킨 라빈스 서비먼에서 드라이 아이스들 있잖아, 이동할 때. 이제 그런 게 다 이런 걸 이용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7페이지 뒤에 문제 다 같이 풀어봅니다. 시작.